자, 테마 23 한번 봅니다. 자, 일괄 에너지 활용 2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용수초를 잡아당겼다가 탁 놓게 되면 무슨 힘만 받게 돼요? 무슨 힘만 받게 돼? 탄성력밖에 없죠. 그죠? 그럼 탄성력이라는 힘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서 그 탄성력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탄성력이 할 수 있는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탄성 포텐셜, 중력이 해줄 수 있는 일을 중력 포텐셜, 그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고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이 있어서 그 중력 포텐셜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로 전환되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항상 같다면 그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는 우리가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그래요. 알겠나요? 이때 중력이라든지 탄성력이라든지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만드는 힘을 다 통틀어서 보존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만유인력에 의한 포텐셜, 자기 포텐셜,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전부 다 얘네들은 무슨 힘이라고 그래? 보존력이라고 그래요. 전기력, 자기력, 만유인력, 중력. 알겠죠? 되셨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용수철을 잡아당겼다 탁 놓는 순간부터 무슨 힘 외에는 없어. 탄성력밖에 없죠? 그냥 탄성력이 곧 알짜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가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그래요. 따라서 이때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적용만 하시면 여기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대로 똑같아. 중력 대신에 탄성력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제 말 아시겠죠? 자, 차이점이 있다면 중력은 변해요, 안 변해요? mg가 일정하지만 탄성력은 어때? 늘어난 길이마다 변한다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탄성 포텐셜이 있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갖다 공부를 해서 문제에 적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만 알면 여기는 걱정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페이지 어디를 보시냐면 61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세요. 자, 61페이지를 보면 활용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 줄 건데요. 이 에너지 전환 관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 단어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적용만 하시면 돼요. 자, 거기 그림을 보세요. 자, 물체에 작용한 힘이라고 하는 것과 늘어난 길이와의 관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는데 만약에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을 우리가 A라고 놔봅시다. 그럼 그때 작용한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K의 A다 이렇게 놓으면 되죠? F는 KX니까. 됐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원래 이쪽도 같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쪽도 이렇게 있는 거야. 거기 생략을 그냥 해놓은 것 뿐이지 이쪽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 제 말 알겠나요?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용수철을 이렇게 잡아당겼다 탁 놓으면 여기까지 와서 끝나는 게 아니죠. 늘어났던 게 다시 평형점으로 와서 압축돼 들어갈 거 아니야. 압축됐다가 늘어났다가 또 늘어났다가 압축돼 이런 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 맹맹맹맹맹맹 이러면서 알겠죠? 그래서 요건 늘어난 거고 요건 압축된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내가 거기다 생략해놨는데 그 옆에다 그려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평형점이라고 그랬어요. 평형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봅시다. 그럼 용철을 잡아 당겼다가 여기서 탁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서 탄성력이 일을 해서 누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계속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볼까요?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0입니다.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예요? 최대죠?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가
최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 최대가 되는 거고요. 여기 평형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예요? 이건 0이 되는 겁니다. 하나도 늘어난 게 아니니까. 자, 다시 여기로 오게 되면 운동 에너지는 다시 0이 되면서 위치 에너지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상호 이렇게 계속 전환 과정을 갖추면서 왔다 갔다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이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만 알고 있으면 여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그거 적용하는 훈련 해봅시다. 첫 번째, 평형점에서의 속도를 구해봅시다. 여러분들, 평형점에서의 속도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여기서의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평형점에서의 속도는 운동에너지가 최대일 때 속도니까 결국 최대 속도가 얼마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최대 속도가 얼마니? 이런 얘기야. 용수철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을 때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면 돼?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은 탄성 위치 에너지 2분의 1의 ka의 제곱과 어떠면 되는 거야? 같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v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된다? a의 루트 n분의 k 우리가 이렇게 써주시면 속도를 이렇게 구해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바 알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용수철이 왔다 갔다 징검쟁검 하다 보면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같아지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점을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힘과 늘어난 길이와의 관계 그래프가 있을 때, 자, 항상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으니까요. 최대 늘어난 건 A고요. 그때의 힘의 크기는 K의 A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용수철을 잡아서 쭉 늘려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면 탁 놓는 순간부터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나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어딘지 몰라도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 봅시다. 그래서 요 점이 x예요. 그럼 위치 에너지가 변한 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뭐야? 위치 에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비가 1대1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 면적의 크기와 요 면적의 크기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면적이 같아지는 삼각형에서 뚝 잘랐을 때 이쪽 면적과 이쪽 면적이 같아지는 위치는 어디야? 1대 여기가 루트 2가 되죠. 알고 있어요? 몰라? 알아두세요.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지는 위치는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전체 루트 2분의 1의 a가 되는 곳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 2분의 1의 ka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요 x인 곳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자,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k의 x의 제곱이라는 것이 2분의 1의 k의 a의 제곱하고 같아야 되나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요 점, x인 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어떻다고 그랬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써도 되는 거야? 2분의 1의 k의 x의 제곱의 몇 배? 2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왜? 얘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2분의 1의 K에 A의 제곱하고 같구나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 지우고 나면 X라고 하는 것이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에? 이쪽에도 한 번 있고 이쪽에도 한 번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루트 2분의 1의 A가 되는 곳은 무조건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B가 1대 1이 되는 곳이다 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 말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운동에너지하고 위치에너지의 B가 3대 1이 되는 곳을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거기는 어디가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힘과 늘어난 길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이제 KA가 될 텐데 그럼 면적이 전체 면적을 몇 등분하면 되는 거야? 4등분하면 되는 거죠? 그럼 면적 4등분 해보세요. 그럼 4등분을 하면은 바로 요 위치. 자, 여기는 요것만큼이 뭐라 그랬어요? 요것만큼이 운동에너지고 나머지 요게 위치에너지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3개, 위치에너지가 하나인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야? 정확하게 2분의 1의 A가 되는 곳이에요. 알겠나요? 딱 중간에서가 바로 운동에너지가 3, 위치에너지가 1이 되는 곳이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 위치는 꼭 요 위치는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용수철을 2m를 늘렸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냈다고 생각해 봐. 용수철을 2m를 잠겨서 놓았다. 그때 이 용철이 1m 지점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절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용철이. 그죠? 그럼 그 점은 무조건 뭐야?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비가 3대 1이 되는 곳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 수치를 알고 있으면 굳이 계산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냥 미리 알아두자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용철이 얼만큼 줄어들었을 때 이런 말 나오면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비가 3대 1이야. 그럼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많이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는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세요. 자, 위로 올라가셔서 이 그래프를 에너지의 그래프로 한번 좀 바꿔봅시다. 이 그래프를 에너지 그래프로 좀 바꿔볼게요. 그 옆에다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에너지라고 하는 것과 위치의 그래프를 이렇게 또 하나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는 변해 안 변해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거 아니죠. 그죠? 왜? 이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가 운동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로 전환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어서 역학적 에너지 안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2분의 1의 K, X의 제곱이죠. 그죠? 그 X의 제곱의 함수란 말이야. 근데 평형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0이고 운동 에너지 최대가 되고 여기서 위치 에너지 최대니까 위치 에너지 그래프는 이렇게 2차 함수 포물선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게 위치 에너지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야? 이거와 반대로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대칭으로 그려주면은 이게 운동 에너지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어때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가 같아졌죠? 그죠? 여기. 그럼 이 위치가 어디라고? 여기가 얼마? 루트 2분의 1의 A. 즉, 제일 많이 늘어난 곳에 루트 2분의 1 되는 곳이 되는 거야. 제 말 알아듣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럼 만약에 정중앙을 뚝 잘라봐봐. 그러면 2분의 1에 A가 되는 곳을 딱 잡아보니까 위치 에너지가 얼마? 1일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 3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1일 때 운동 에너지는 3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지점은 2분의 1 A가 돼. 여러분들 이거 좌우 대칭이야. 이쪽도 그래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문제 풀면서 얘기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어떤 용수철에 질량 2kg인 추를 매달았더니 4cm 늘었다. 이 용철에 저장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몇 줄이냐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학교 내신 수준의 문제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 대부분이 이런데 한 70% 이상은 아마 거의 이런 수준일 거예요. 그러면 수능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다 그래프로 푸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1번 한번 보세요. 어떤 용철의 질량 2kg을 매달았으니까 힘을 얼마 준 거예요? 힘을 얼마? 힘을 20N을 줬다는 얘기죠. 힘을 20N을 줬더니 몇 cm가 늘어났다는 얘기야? 0.04m가 늘어났다는 뜻이죠. 4cm 늘어났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우리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하는 거야, 이게. 자, 먼저 용철 상수 한번 구해봅시다. 얼마? 0.04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예요? 4분의 200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500 뉴턴 퍼 미터인 용수철이구나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이때 저장된 탄성 위치 에너지 또는 내가 해준 일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면적 어떻게 구해요? 그냥 중간 뚝 잘라 20을 뚝 자르니까 이거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면적을 구하면 얼마가 됩니까? 0.4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편하죠? 그러니까 에너지 계산하거나 그럴 때는 탄성 위치 에너지 구할 때는 그냥 그래프 그래서 면적 구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알겠죠? 2분의 1의 kx 제곱 막 하면 제곱을 써야 되잖아. 그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2번을 보시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용철을 10N으로 잡아당겼더니 길이가 5cm 늘어났다. 이 용철을 10cm만큼 압축시키는데 필요한 일의 양은 그랬죠? 여러분들 늘린 거나 압축시킨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세요. 자,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힘과 늘어난 길이와의 관계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들 얼마 늘어났을 때 5cm, 0.05m 늘리는데 몇 뉴턴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10뉴턴이 필요해. 그럼 당연히 0.1m를 늘리는데 몇 뉴턴이 필요한 거예요? 20뉴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 면적 구하면 요거 얼마가 됩니까? 요 면적 구하면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0.25 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0.1m 늘리는 데는 얼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전체 면적이 이거의 몇 배가 되는 거야? 4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1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게 식 쓰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뭐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보시죠. 자, 쉬운 거는 좀 넘어갈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평형 상태에서 용철에 매달려 있는 물체를 오른쪽으로 5cm 잡아당긴 후에 놨더니 물체가 평형점을 왼쪽으로 2m/s의 속도로 통과했다. 이 물체가 평형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10cm만큼 잡아당겼다가 놨을 때 평형점을 통과하는 물체의 속력은 그랬죠? 여러분, 우리 평형점에서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최대 속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최대 속도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A의 루트의 n분의 K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다른 거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몇 배를 늘린 거야? 2배를 늘렸으면 평형점에서의 속도도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따라서 평형점에서의 속도는 얼마? 4m/s. 자, 6번 한번 봅니다. 6번. 다음 그림과 같이 용수철의 한쪽 끝을 벽면에 고정시키고 다른 쪽에 질량 m과 EM인 물체 AB를 각각 달고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평형점에서 x만큼 늘어나게 하였다. 이 용철이 x만큼 늘어난 위치에서 두 물체를 놓았을 때 평형점을 통과하는 순간 A와 B의 운동에너지의 B는 몇 대 몇? 몇 대 몇인가요? 몇 대 몇? 현우! 몇 대 몇이에요? 1대 1. 그렇죠. 왜? 똑같은 용수철로 여기 보세요. 똑같은 용수철로 어떻게 된 거야? 똑같은 용수철로 늘어나는 길이가 똑같죠? 아 그래 안 그래? 똑같은 용수로 똑같이 늘렸으니까 질량 1kg짜리로 늘렸던 2kg짜리로 늘렸던 아무튼 늘어나는 길이 똑같으니까 탄성 위치 에너지가 어때요? 최대 탄성 위치 에너지가 똑같죠? 그럼 평균점에서 운동 에너지 똑같은 거지 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1대 1이 되는 거야. 답 3번이에요. 알겠어요? 자, 근데 차이점은 뭐가 있는 거야? 질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똑같지만 최대 운동 에너지는 똑같지만 뭐가 달라져? 속도가 달라지겠죠. 그때는 여기 보세요. 왜냐면 평형점에서의 속도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A의 루트의 n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질량만 몇 배가 된 거야? 질량만 2배가 된 거니까 속도는 누가 더 빨라? 속도는 누가 더 빨라요? A가 몇 배 더 빨라? 루트 2배 더 빠른 거야. 평형점에서의 속도가. 이해가 됐어요? 운동 에너지는 똑같지만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만 달라진 거야. 알겠죠? 제 말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현우 알겠어요? 네. 난 많이 실수하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야, 평형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니? 그 얘기는 뭐만 보면 돼? 최대로 늘어났을 때 탄성 위치 에너지가 누가 더 큰가를 찾아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9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그림과는 벽에 고정된 용철 끝에 놓여있는 질량 1kg인 물체를 향해 질량 1kg인 다른 물체가 4m/s의 속력으로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다. 그림 나는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와 외력의 관계를 나타낸다. 두 물체가 완전 탄성 충돌하였다면 질량이 어때요? 완전 탄성 충돌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속도 교환만 일어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1kg짜리가 얼마의 속도로 들어가고 있다. 그냥 4m/s의 속도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일단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세요. 용철 상수가 얼마인가요? 용철 상수 얼마? 1m를 늘리는데 100N이니까 100N/m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최대 압축되는 길이다 그랬으니까 최대 압축되는 길이는 운동 에너지가 다 뭘로 바뀌어버리면 돼? 탄성 에너지로 바뀌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최대로 압축되는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한다면 2분의 1의 K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mv 제곱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로 압축되는 길이는 루트에 얼마가 됩니까? K분의 M의 V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집어넣어 줍시다. 자, 루트에 K가 얼마고요? 100이고요. 질량이 1kg이고요. 속도가 4라는 속도로 가고 있어요. 되셨나요? 자, 따라서 10이 나오니까요. 0.4m만큼이 압축되었구나.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용수철이 이렇게 압축돼 있죠. 그죠? 압축됐다가 얘가 팡 하고 튕겨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팡 하고 튕겨 나오게 되는데
x만큼 튕겨나오게 되는데 최대로 늘어났을 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원래 이제 팡 튀어나올 때 어디에서 속도가 최대가 되는 거야? 평형점에서 속도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슨 에너지가 탄성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평형점에서 뭘로 바뀌게 돼?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운동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얘가 높이 h만큼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다 뭘로 바뀌게 되는 거야? 최고점에서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다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때는 탄성 위치 에너지가 결국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변하는구나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K의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M의 G의 H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기억을 보세요. 물체의 질량이 동일할 경우 높이 H는 압축 길이에 비례한다. 자, H는 어떻게 되는 거야? H는 EmG분의 K의 X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비례한다? X의 제곱과 비례하는 거야. 질량이 똑같을 때. 알겠어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니은 튕겨져 빗면을 올라가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한다. no.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디귿이겠죠. 압축거리를 일정하게 했을 경우 물체가 올라간 높이는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똑같다면 질량과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야? 반비례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식을 여러분들 좀 잘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꼭 좀